제가 성공하는 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립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질문은 바로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입니다. 다시 한번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호주 출신의 호스피스 간병인이자 작가인 브로니 웨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들이 무엇을 후회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흔한 후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 대신 원하는 대로 살 용기를 가졌더라면. 두 번째, 좀 덜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다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스스로 더 행복하도록 내버려 뒀더라면. 그녀의 글 외에도 죽을 때 후회하는 것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롤스로이스 못한 것, 100억을 벌지 못한 것, 반포 한강뷰에 살지 못한 것, 이걸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죽을 때 옆에 소중한 사람 하나 없다면 어떨까요? 돈은 벌었는데 돈만 버느라 꿈도 건강도 추억도 없어. 그러면 저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0억은 없어도 죽을 때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고 죽는 날까지 정신이 또렷하면 웃으면서 눈 감을 것 같아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돈 중요해요. 다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고 벌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매일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일이어도요, 죽을 때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다는 겁니다. 아직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뭘 후회할 것인가 체감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인생 선배들은 뭘 후회하는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 다른 책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이즈 작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이즈 작다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만 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도전하지 않았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투자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잘 나갔어요. 1994년에 이미 연봉으로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 14억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봉이 한 30억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직장을 그만두고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지금 봐서는 현명한 결정이죠.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친 결정입니다. 거기에 아마존이 창업 후 7년간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매년 15억 이상의 기회비용을 그냥 버리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베조스가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베조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80살에, 80살에 내가 오늘을 돌아본다면 후회할까? 이렇게 스스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죠. 꼭 세계 1위 부자를 다투는 제프 베조스 사례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에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보통 그런 겁니다. 도박, 지나친 음주, 흡연, 무리한 빚을 일으킨 투자, 폭언, 그렇게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일은 당연히 후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뭔가 도전했다가 후회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도 듣도 못했어요. 설령 결과가 조금 안 좋았더라도 그래, 그래도 그때 재밌었어, 해봤으니까 됐다, 후련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해보지 않은 것은
후회합니다. 공부를 더 해볼 걸, 그 기회를 잡아볼 걸, 대학원에 갈 걸, 사업에 도전해 볼 걸 등등. 사이즈 작게 안전지대 안에만 머무는 삶은 당장은 편안하죠. 그런데 후회를 남깁니다. 도전하는 인생은요, 당장은 불편해. 그러나 후련함을 남깁니다. 꼭 뭐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만족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합니다. 불법이거나 삐끗하면 파산하고 가족이 위험해지거나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요, 해봐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그리고 보통 99%의 인생에선 해볼까 싶은 일이 방금 말한 것처럼 불법, 파산, 죽을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일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사이즈 크게 도전해 봐야 됩니다. 사이즈 작게 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나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출간 예정인 제 책이 있습니다. 이 집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제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자아 실현의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 조언을 많이 듣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야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보신 분들은 알아요.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이전처럼 재밌지 않아요. 물론 책임이 따라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적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 좋으려고 시작한 일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 좋은 걸로는 이게 뭔가 부족합니다. 돈도 충분히 벌어야 되고 고객 만족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이 좋아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무엇보다 분명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아 실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프랭클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건강 상하는 것도 무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하듯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의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국가일 수도, 신일 수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큰 무언가라는 겁니다. 나보다 큰 무엇을 추구할 때 인간은 더 인간다워집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됩니다. 사이즈 작게 살며 후회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보는 인생은 후회가 남습니다. 나보다 큰 무엇에 기여할 때 인간은 뿌듯하고 살아있다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세계 평화니 빈부격차 해소니 이런 엄청난 목적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아주 조금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2019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팀은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12분 동안 캠퍼스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에게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 거죠. 이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 그룹은 불안감이 줄었고요. 행복감, 공감 능력, 배려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만 보고 살면 후회합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살면 실제로 더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엄청난 목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도록 빌어주고 도와주는 것,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미소 짓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조금 더 사이즈 크게 후회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법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후회는요,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한 것입니다. 응? 아까 시작할 때 네가 100억 벌지 못한 거, 롤스로이스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 없다면서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충분한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이 벌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 가서 그거 후회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억 못 번 걸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가족이 돈 걱정을 하게 만들면 후회할 겁니다. 자식에게 한강뷰 아파트 못 사준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내 빚을 갚게 만들면 후회할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못 간 거, 막 전 세계 나라 다 못 가본 거, 이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 걱정 때문에 가족과 싸운 시간은 후회할 겁니다. 2024년 한국복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의 18.2%, 거의 5분의 1이죠.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상담 비율 중에서 10% 이상이 경제 갈등 때문에 생긴대요. 협의 이혼까지 포함하면요, 실제 이혼 사유 중에 돈 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한 분석이 그래요.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보다 소중한 것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니까요. 흔히 불행한 부자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부자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싸우는 부자들보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입니다. 교사 시절에 제가 부동산 폭등장 꼭지에 올라타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아내랑 제 월급을 합쳐도 그 대출 이자 내고 나면요, 남는 게 거의 없어. 이 시절에 제가 아내랑 하는 대화는 대부분 돈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뭘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늘 그걸 꼭 사야 되냐 하면서 다퉜습니다. 제가 아직 부자는 아닌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돈 이야기를 해도 다툰다기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저는 이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아내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시간을 지켜주는 건 다름 아닌 돈입니다. 분명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대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이 문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돈이 너무 없잖아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다투지 않을 정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뱃돈을 받은 5살짜리 꼬마들조차 1,000원보다 10,000원 받는 것을 더 기뻐해. 그렇다면 그 꼬마들도 욕심과 욕망의 창조물일까? 아니야.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야.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말은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단계가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중요한 걸 희생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말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다투고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돈을 벌지 못한 건요, 분명 후회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하잖아요. 방법이야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SNS,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5일간의 강의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로 알려드렸었거든요. 이미 속칭 전설의 라이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자체로 너무 좋았다라고 감사하게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5일간의 강의가 분량이 좀 너무 많기도 해가지고 곧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좀 짧은 강의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입니다. 그 강의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같은 유익한 컨텐츠도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그 SNS 수익화 강의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후회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뭘 후회하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돈 벌라며.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라고? 나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싶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 수준, 경제적 안정이라 함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없고 가족들이 돈 때문에 다퉈야 될 정도는 아닌 정도, 이 정도까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시간을 할애하고 타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좀 줄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에 못 갈 수도 있고 부모님 찾아뵙는 빈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저도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과 진짜 얼마 전까지는 가족하고 시간 거의 못 썼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요즘 좀 부족했던 거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족에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면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나 일단 돈 때문에 걱정할 단계를 넘어서면요.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CEO의 다이어리의 저자인 스티븐 바틀렛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100억이 있어. 1000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당신에게 100억이 있어. 근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신약을 써야만 치료가 가능해. 근데 신약이 가격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을 사실 건가요? 라고 책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100억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파. 100억을 내면 나아. 저는 일단 그 불치병에 걸린 대상이 배우자나 저희 애기들이다.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낼 겁니다. 부모님까지도 고민 없이 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솔직하게 내가 진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형제 자매부터는 조금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낼 것 같긴 해. 왜냐면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제가 다시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는 100억, 10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100억, 1000억 이상의 소중한 관계를 그 몇백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때문에 싸우면서 망치지 말자는 의미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은요, 내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돈도 못 벌었고 직장 생활하느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 걱정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인구의 90%는 원래 그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쓸 수 있다? 너무 축복받은 인생이죠. 결국 우리 그렇게 가야죠. 근데 누구나 지금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당장 시간의 양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의 질이라도 높이면 됩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직장 상사, 동료, 고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출근해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내가 시간 쓰고 신경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내 가족보다 소중한가?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유튜버고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튜브 댓글이나 조회수 확인을 거의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한 것 같은데 직장 다닐 때는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거의 무조건 일했어요. 출근 안 하면 찍힐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특히 생기고 나서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소중하고 감사해도 제 가족만큼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러죠. 저는 100만 명 구독자랑 저희 자녀 한 명이랑 바꿀래.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저희 자녀가 소중해요.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말에 일 좀 안 한다고 제가 잘릴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상사 없이는 살 수 있는데 가족 없이는 못 살겠어요. 우리는 내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우선순위만 다시 잡아도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시간의 양을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시간의 질이라도 늘려야 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쓰는 시간의 반이라도 소중한 이들에게 쓰세요. 더 중요한 사람과 있다면 덜 중요한 이들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제대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라는 거죠. 왜? 성공한 인생이 결국 뭡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어떤 걸 후회한다고 말하냐? 첫 번째, 사이즈 작게 사는 것.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인간은 도전해서 실패한 것보다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두 번째, 나만 보고 살면 후회한다. 나 자신의 그 조그만 인생의 사소한 문제를 신경 쓰느라 조금 얼마 더 벌고 조금 더 인정받는 것에 신경 쓰느라 나보다 더 큰 무엇,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본성이다. 두 번째,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 것.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벌면 그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한 거는 그렇게 후회할 대상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안 타도 되고 반포 한강뷰에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운 것,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이건 분명 후회할 주제가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 우리 대부분은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며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관여하며 그들과 비교하느라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다. 그렇기에 이런 거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소중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을 때 무엇을 더 후회할 것인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내가 후회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과 같은 유익한 컨텐츠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던 SNS 수익화 강의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해주시면 제 모든 컨텐츠를 그리고 제가 푸는 컨텐츠 중 가장 양질의 컨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